네, 안녕하세요. GT플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릭의 데이터 리플리케이션 플랫폼 중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는 CDC 솔루션인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데이터 복제를 위해서 오늘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요, 오라클하고 MySQL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복제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라클을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MySQL을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해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복제를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쉽게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투 오라클, 그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간의 실시간 데이터 복제하는 방법도요.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GT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요. 그 채널에 가서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하기 전에 준비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소스로 사용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하고 오라클 서버가 같은 서버에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굳이 클라이언트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요.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별도의 뭐 서버라든지 별도의 이제 랩탑 같은 데다가 설치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하고 서로 통신해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라클 계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제할 때 사용하실 오라클 계정에 대해서 몇 가지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꽤 많죠, 뭐가. 그래서 메타데이터 관련된 뭐 뷰라든지 테이블들에 대해서 해당 계정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셀렉트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부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권한 부여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커넥트나 뭐 DBA, 그다음에 리소스 같은 권한들을 사용하실 오라클 계정에다가 그랜트문 이용하셔가지고요. 권한 부여해 주시면 복제에 필요한 모든 권한들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모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와 같은 이런 CDC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로그를 읽어서 그 변경된 내용들을 타겟에다가 반영해 주기 때문에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아카이브 모드를 확인하시고 노아카이브 모드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아카이브 모드로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플멘탈 로깅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리드 로그를 읽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하기 때문에요. 리드 로그에다가 복제에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서플멘탈 로깅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정되면 리드 로그 사이즈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는 뭐 클릭 리플리케이트 뿐 아니라 뭐 로그 마이너라든지 다른 뭐 CDC 제품들에서도 리드 로그를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으로 사용할 MySQL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MySQL 기반의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뭐 여러 종류들이 있죠. 뭐 MySQL이라든지 퍼코노라든지 마리아DB, 오로라 같은 이런 My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같은 경우에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뿐 아니라 뭐 커뮤니티 에디션이라든지 스탠다드 에디션이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ySQL 사용하실 때 이제 타겟으로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이제 또 준비하셔야 되는 사전 준비 사항을 좀 보시면은요. MySQL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ySQL도 클릭 리플리케이트하고 같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ODBC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으로 MySQL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버전인데요. 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에는 MySQL이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인 경우에는 라이센스 상관없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타겟인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GT 플러스 쪽으로 해당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오라클하고 MySQL 간의 데이터 복제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트 콘솔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고요.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트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동영상을 GT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콘솔에 접속해서 보시면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는 이런 글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사용하시는 버전은 이제 라이센스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고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소스나 타겟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대한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사항들은 이런 모어라고 하는 이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어떤 DB들을 내가 소스로 할 수가 있고 타겟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제약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사용하셔야 되는 범위가 익스프레스 에디션에서 좀 벗어난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GT 플러스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MySQL을 타겟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에디션으로 사용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로 한번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센스가 등록이 되고 났더니 네, 여기 이제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죠. 자, 여기서 이제 오라클하고 MySQL을 등록을 해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 소스하고 타겟으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nage Endpoint Connection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커넥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소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오라 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롤은 소스로 만들고 타입은 오라클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라클로.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접속할 커넥션 스트링과 사용할 계정 정보를 넣게끔 되고요. 제가 IP하고
포트. 자, 커넥션 스트링에는 사용할 IP 포트 그리고 SID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CL 라고 하는 S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란에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사용할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션이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소스로 저장을 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타겟을 한번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겟은 MySQL을 사용을 해서 타겟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MySQL 타겟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보고요. 롤은 타겟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MySQL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때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지정해주는 커넥션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입력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별로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MySQL은요, 지금 클릭 리플리케이트하고 같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로 서버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포트는 기본 포트인 3306 포트에 아이디는 루트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과 좀 다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설치된 MySQL 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이제 타겟DB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넥션 해주시게 되면 예,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가시게 되면 이제 엔드포인트는 설정이 된 거고요.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실행할 타스크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New 타스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제가 타스크 이름은 Oracle to MySQL이라고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스크는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엔드포인트를 소스와 타겟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이 화살표를 통해서 클릭하시면 이제 소스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스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타겟을 위치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MySQL을 각각 소스와 타겟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어떤 테이블들을 복제할 것인지 복제할 테이블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SZ 유저라고 하는 이 스키마에 있는 테이블들을 조회해 보니까요. 총 14개의 테이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테이블들을 한 번에 add all 하실 수도 있고요. 복제할 테이블들만 선택하셔서 나는 뭐 이러한 테이블들만 복제하겠다. 이렇게 특정 테이블들만 선택해서 복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다 할 거기 때문에요. Add All 버튼을 눌러주시면 14개의 테이블이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타스크를 실행하기 전에 실제로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QL 디벨로퍼를 열어가지고요. 오라클에서 오라클 소스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요. 여기를 열어서 보면 자, 좀 전에 클릭 리플리케이트에서 보셨던 14개의 테이블들이 지금 원천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들과 데이터를
타겟이 되는 MySQL 쪽으로 복제를 할 건데요. 지금 MySQL 보시면 아까 타겟에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했던 타겟 DB라고 하는 MySQL에 있는 이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는 게 없고요. 데이터도 당연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빈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 테이블도 생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도 다 복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스크가 실행이 되면서 지금 뒤에 보시면 로딩에서 큐에 있던 것들이 쭉쭉 이렇게 빠지면서 completed로 상태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complete로 넘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14개의 테이블이 있었고요. 14개의 지금 complete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데이터가 다 복제가 됐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비어 있었던 타겟 DB에 오라클과 동일한 테이블들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테이블도 다 만들어지게 됐고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테이블에 당연하게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몇 번 그냥 클릭해서 환경 설정만 해주고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에 복제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히 데이터뿐 아니라 DDL, 그러니까 테이블의 어떤 구조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태스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제가 SQL 디벨로퍼로 들어와서 오라클에서 뭔가 변경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replicate underbar test라고 하는 테이블에는요, 컬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컬럼이 두 개인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에 제가 컬럼을 몇 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된 컬럼들이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MySQL로 넘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이름을 3, 컬럼 3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하나를 더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언더바 컬럼 4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컬럼 2번을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컬럼 하나를 삭제를 하고요. 두 개의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변경이 됐는지 지금 타스크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변경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데를 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봤더니요. 리플리케이트 테스트 제가 조금 전에 변경했던 그 테이블이죠. 여기에 DDL이 3건이 추가로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건이 지금 컴플리트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영이 된 거를. 그리고 이거를 이제 MySQL에 들어가서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컬럼 1, 뉴 컬럼 3, 컬럼 4.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컬럼이 삭제가 되고, 추가로 2개의 컬럼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스크를 실행을 시켜 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초기 적재를 하신 후에 변경된 데이터라든지, 스키마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클릭 리플리케이트가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오라클에서 MySQL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GT 플러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세하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T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